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이 됐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사표를 냈죠. 자, 그런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재고를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이번에 대거 중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알맞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인사를 단행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것 때문일까요? 지금 조국혁신당 마음이 조급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 선거에서 그래도 이 조국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그 면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래서 조국 없는 상황 속에서 선거 치르기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성과 내기는 더 어려운 그런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급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비판의 목소리는 그 이면에는 조국 좀 빨리 좀 사면해달라라는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조국이요,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수영 생활 중인 제가 이 사면과 관련해서 그리고 복권으로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내가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그래서 국민께서 자신의 쓸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역할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국민들이 글쎄요, 조국한테 어떠한 쓸모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본인과 혁신당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지지율을 보인 곳들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마냥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당시에 원내 이 10석이 넘게 들어오면서 교섭단체 이거 좀 달라. 그리고 민주당에서 실제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죠.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어야지 현행으로는 교섭단체 지위가 부여되는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12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자신들의 이 정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이름도 조국혁신당이었잖아요. 조국이 없다 보니까 거의 여기는 도대체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수장 없이 치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조국혁신당이 이재명에게 지금 계속해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12석이나 되는 정당에서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 당시에도 이거 결과적으로 결국은 조국 사면을 위해서 후보를 내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면에 대한 얘기가 없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이재명한테는 조국 청구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방에서 청구서가 날아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지금 8.15 광복절 특사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아마도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청구서 너무 많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서 양대 노총, 민노총 청구서가 들이밀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민노총은 사실 그 전까지 굉장히 진보 정당의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진보 정당의 권영국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누구도 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노총으로부터 청구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구서 받아서 그래도 보상을 해줬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에 지금 지명을 했으니까요. 자, 여기는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청구서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통일부가 이 이름 명칭을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통일을 삭제하는 방안이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청구서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보당 김재연이죠. 본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죠. 여기에서는 어떤 청구서가 있었을까? 여기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청구서를 내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을 삭제하겠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북한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북한의 하명을 받드는 그러한 지금 행동을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청구서, 가장 큰 청구서가 있죠. 이재명한테 너무나 부담스러운, 아마 가장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아닐까 싶은데 이화영입니다. 이화연 전 경기도 부지사죠. 이 사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돼서 이미 지난 5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형이 확정되자마자 이화영 아예 대놓고 요구를 했죠.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금 진영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읽히고 당연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화영은 지금 거듭해서 자기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지금 형을 살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이 청구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결국은 공개 협박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정말 사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청구서가 날아들어 오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조국과 이화영. 조국과 관련해서는 뭐 혁신당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사실 에둘러서 다른 부분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은 어느 정도 들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을지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이분의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이재명의 여러 사법 지금 리스크가 있죠. 재판 진행 중인데 이거 지금 건건이 다 재판이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5개 중 지금 4개가 중단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예 죄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공소 취소를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거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대학 강연에서요. 국민이 재판 중인 것을 알고도 이재명을 선택했으니까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할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말하는 건 이미 이재명 무죄 하명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사실 이미 그 전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았던 재판과 관련해서 중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논란인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재판부들 중지를 결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도 진보 진영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받아들여서 그래 대통령을 지금 신분에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재판을 중지해 주는 것까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용인한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죄가 아예 없어지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재판 받아야죠. 헌법 84조에서도요. 이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죄 자체를 없앤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헌법 84조도 앞서 홍준표 후보 시절에는 이 헌법학자들 10명 중에 7명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신뢰감을 주겠습니까? 정권에 따라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에 대한 이 발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그리고 사법부가 재판부가 알아서 지금 이재명한테 바짝 엎드리고 무릎 꿇어서 재판 중지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 대통령 되겠다. 그러면 내 죄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정말 무죄 하명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이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많은 인사청문 위원들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 아주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시절 정부 시대죠. 시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이미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죠.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청구서들이 용인돼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면 복권되는 결국 이것도 사법 시스템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혜진 TV였습니다.